이 남자들 영화사의 길이 남을 4대 200의 결전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어디선가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영웅본색 2의 장면입니다. 그저 우연이 아니고 오삼 감독은 이 영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홍콩 누아르의 시작과 완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폭력 미학의 대가 샘 파킨파 감독의 수종주의 서부극의 결정판 와일드 번치입니다. 이들의 결전에 영웅본색 OST를 깔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절묘한 싱크로율을 보여줍니다. 물론 어느 영화나 결전에 앞서 연장들을 챙기는 것은 의례 등장합니다만 와일드 번치는 영웅본색의 모태이자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영화이기에 그저 어느 영화나 있을 법한 우연히 비슷한 장면의 매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존의 서부극과 달리 이 영화는 선악 구조의 이분법 구조가 아닙니다. 덜 나쁜 놈이거나 끝판왕격의 나쁜 놈, 그리고 악이 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끌리며 인간적인 매력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덜 나쁜 악들은 범죄를 하지만 생계형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원칙이 있고 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의리를 행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선하다고 볼 수 없죠.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유조지폐를 만듭니다. 파이크 일당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은 기막 군인으로 위장하고 은행을 치러 갑니다. 아이들과 교차 편집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 상황은 처별상황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 철도회사가 고용한 강도조직 출신의 프로페셔널 실력자를 리더로 은행 주변에는 이미 현상금 사냥꾼들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 그러나 이내 알아차리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은행 앞은 아이들과 민간인들 그리고 선교단의 행렬이 펼쳐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로 총질을 한다면 민간인 사상자가 꽤 나오겠죠. 보통의 서부 영화에서는 이렇게 민간인들, 아이들, 노약자들이 있으면 자제하죠. 종교단체도 있고. 근데 이 영화에서 그냥 막 쏴댑니다. 서로의 각자의 욕망에 충실합니다. 철도회사는 철도회사대로, 현상금 사냥꾼이 현상금 사냥꾼대로, 강도단은 강도단대로. 예, 근데 더 찌질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도단보다는 현상금 사냥꾼들. 이 모습을 보면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 영화는 서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나 있을 법한 대규모의 스펙타클한 전투씬이 영화 초반부터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죠.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그들, 그래서 이제 꾸러미를 풀어보는데 웬걸 은은커녕 쇠붙이 조각입니다. 철도회사가 아주 깊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들의 도망 루트까지 예상하고 바짝 쫓습니다. 추적자는 집요합니다. 그들의 동선을 예측 지구까지라도 추적할 때 쫓아옵니다. 그래서 겨우 그들의 동료인 엔젤의 멕시코의 한적한 마을로 피신을 합니다. Mexico, señor. These are the years of sadness. How bad did they hit you? 7 of the villagers were killed. 2 of them hung. 근데 그곳에서 엔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 그 혁명군이라고 하는 말이 혁명군이지 그냥 개쓰레기입니다. 그 지배자 마파치라는 자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아내마저 그의 정부가 됐다는 소식에 빡이 돌죠. 분을 사귀지 못합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파이크가 마치 그 뭡니까 자기 그 정말 사랑스러운 동생 혹은 아들을 보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너 그 화를 자제하지 않으면 버리고 갈 거다. 그래서 이성을 찾게 해요. 그리고 미친 짓거리를 못하게 만들죠. 예, 그것이 뭐 그렇게 긴 대사 속에서 벌쳐지는 게 아니고 그들의 표정과 몇 마디의 대사 속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치 형제의 그 되게 그 아주 순진하고 단순한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악당인데 근본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크 일당은 엔젤의 마을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그리고 떠나면서 한송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마파치의 대규모 군대가 마을로 진입해 들어옵니다. 아이러니하죠. 마을은 순식간에 깊은 그늘이 뒤워지고 대규모 군대를 바라보는 파이크의 눈빛도 뭔가 무거워집니다. 개 잡놈의 새끼들 쪽수 존나 많네. 뭐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Generalissimo hell. He's just another bandit grabbing all he can from some. I hope someday these people here kick him and the rest of that scum like him right into their graves. We will. If it takes forever. 급기야 사단이 일어나죠. 엔젤은 그의 아내가 마파치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리고 귀를 하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 총질을 해댑니다. 근데 엔젤의 아내가 왜 그 마파치 무릎에 앉아서 도발적인 시선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냈을까요? 미안하니까
반사적인 뭐 어떤 그런 심리였을까? 아니면 뭐 악뮤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파이크와 더치는 특유의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절묘하게 모면하고 오히려 마파치의 정역 시사초대를 받습니다. He's asking us to have a drink with him. 그리고 악당 중에 끝판왕격인 마파치는 그 자리에서 금을 줄 테니 미군의 무기 수송 차량을 털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파이크는 그들의 그 제안을 받습니다. 뭐 악당의 제안이니까 독이 든 성배 같은 것이죠. 그리고 파이크는 엔젤이 꼭 필요하니 마파치에게 엔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파치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엔젤은 의외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를 죽이라고 총을 주겠어요? 10,000 cuts an awful lot of family ties. 저는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엔젤은 범죄 조직에 있으면서도 그 어떤 순수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크도 그것에 대한 동경.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 조직을 꾸리면서 도리나 의리를 지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엔젤의 너는 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를 죽이라고 총을 주겠냐? 이 말이 파이크의 그 마음을 때렸다고 봐요. 그래서 엔젤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금 대신 총을 받겠다, 무기를 받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 제안을 그 파이크의 오른팔인 더치도 그리고 파이크도 받아들입니다. Cases of rifles did some more savers in that shipment. 16. Well, give him one. 이 와일드 번째는 3번의 큰 전투씬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은행 앞의 혈전, 두 번째는 수송 차량을 털 때, 세 번째는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4대 200의 혈전. 여하튼 그렇게 무기 수송 차량을 털어버립니다. 추적대도 이것을 예상하고 군대까지 대비해뒀어요. 근데 파이크가 허를 치죠. 그래서 눈을 뜨고 당하죠. 보는 데서 털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들 추적대 대장 손튼도 대단히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이크보다 더 신중한 사람이고, 손튼은 파이크를 추적하면서도 그를 흠모합니다. 이런 장면, 철폐쌍의 이수연이 주윤발을 추적하면서도 흠모하는 상황과 비슷하죠. 이렇듯 이 영화는 곳곳에 영웅본색 철폐쌍의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이크 일당은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 마파치, 이 양아치 새끼는 금을 줄 생각이 없어요. 그들을 다 죽이고 무기를 뺏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 파이크라는 인물도 호락호락한 인물인가? 산전전 다 겪은 인물인데 다 알고 대비를 합니다. 사방으로 포위가 됐지만 무기 전체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마차에 당시의 최신식 무기인 기관총을 설치하고 그냥 배째자 이 새끼들아 하고 대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와 금을 나눠서 받는 조건으로 딜을 성사시킵니다. When I get my share of the gold, $2,500 worth, I'll tell you where 4 cases. 그러나 그 와중에 엔젤이 무기를 빼돌린 소식을 들은 마파치는 마지막 거래에서 엔젤을 잡아두고 한마디로 목숨을 가지고 놀죠. 그냥 사형도 아니고. 여하튼 잔인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차에 끌려다니며 몸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 넉마지가 된 모습을 보고 파이크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 금의 반을 줄 테니까 내가 그 엔젤을 사겠다고. 근데 이 새끼는 지금 엔젤을 뭐 이렇게 죽이지 않고 가지고 노는 재미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 장난감을 내가 너한테 돈 주고 팔겠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냥 꺼지라고 합니다. 군대에 대항해서 4명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별로 없죠. No way at all. 쉽게 뻔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그들은 포기하고 그들의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사서 밤을 지새보기도 하고 온천에 몸을 담가도 보지만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하고 껄끄럽습니다. 파이크는 자기가 지내던 방에서 나와서 동료들을 향해서 덤덤하게 렛츠고라고 말합니다. 동료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그렇게 또 영화사상 길이 남을 사인의 행보에 첫 발걸음을 뗍니다. 이 장면 앞서 보여드렸던 영웅본색 2 3인의 행보와 비슷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엔젤을 돌려달라. 그리고 마파치는 엔젤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파치의 개또라이 광기가 실현되었을 때 그리고 처참하게 그들이 보는 데서 엔젤이 죽어나갔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총을 뽑아들고 마파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화 초반에 개미떼들에게 둘러싸여 혈전을 벌이다가 죽어가는 정갈의 운명을 택합니다. 어디를 가도 지구 끝까지 추격대가 자신들을 쫓는다는 것을 아는 그들이 비록 물에 베일지라도 도리와 의리를 다하고 동료를 위해 복수를 하고 산화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들도 악당이지만 더 나쁜 악당을 악당의 손으로 제거하는 그 쾌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영화사의 길이 남은 4대 200의 대규모 총격신이 벌어집니다. 사실 와일드 원치는 홍콩 누아르의 성전이자 그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할 때는 저는 이들의 마지막 산화 장면을 다시 찾아봅니다. 한마디로 가슴 속에 묻힌 것을 한 번에 다 뚫어주는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정말 장대하고 장엄한 총격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샘 파킨파가 폭력미학의 거장이라 불리우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20분 동안 지루할 틈이 없으며 현대 영화를 본 그 세련함과 촘촘한 이야기 구조, 스펙타클한 액션씬은 현재의 영화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 완성도와 재미와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553 감독뿐만 아니라 마틴 스콜세지, 짐 자무시, 클린트 이스트우드, 퀸틴 타란티노 등의 많은 감독과 영화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오래된 영화라 패스하지 마시고 꼭 원작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영화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This was gonna be my last. Ain't getting around any better. I'd like to make one good score and back off. Back off to what?